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전임관리단의 이장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떻게 잘 그 준비가 좀 잘 돼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위험이 좀 없었어야 될 건데 우선은 오늘은 일주일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또 집합건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크게 그 어떤 이슈가 된 거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어떤 악덕 관리인이 있는데 그곳은 악덕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있는데 물론 월급도 뭐 400 이상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상당히 그쪽은 상당히 좀 이게 과반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과반 통과 안 되게끔 또 이렇게 지분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한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소수의 약 40% 되는 소수의 소유자분들이 많은 관리비를 내고 게다가 상가 발전보다는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이권만을 위해서 관리인이나 그쪽 관리위원회 이권만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그 횡포를 관리인이 취하면서 관리비를 잘 내고 했는데 이제 그 어떤 업종 제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것도 이렇게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데 업종 제한이라는 이 명목으로 단절을 해버린 이런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형사적으로 이렇게 고소할 거는 했었고 게다가 그분은 또 잘 이렇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방송국에다가도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오게 됐었습니다. 자,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관리인은 이제 그 형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쪽은 그 계기로 해서 다시 뭉쳐서 이제 투명한 관리인을 뽑아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면 아주 관리비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짜잘한 것 빼고 큰 이슈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큰 이슈는 똑같은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특히 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서울 경기도에서 참 전화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지방보다 오히려 서울에서 이렇게 법을 악용해가지고 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월급을 400, 500, 600, 최소 250 이상 받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관리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 경우도 지금도 있고요. 하여튼 그 어떤 상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상가들이나 오피스텔이 꽤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연락 받은 곳만 해도 한 벌써 이번 일주일 사이에 5군데가 되거든요. 서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각한 사항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다른 서울의 한 곳에 오늘 이슈화 될 부분은 젊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젊은 친구가 상당히 이렇게 바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업체가 시행사하고 이렇게 관리업체가 와서 이제 관리업체가 운영하는 거를 이제 관리단을 조직 잘 해가지고
이제 퇴출을 시키고 이제 관리업체도 새로 뽑고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 질문을 또 했던 분인데 아주 그 젊은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쪽에 있는 그 옛 그 관리업체에 시행사를 통한 그 관리업체에 관리비가 많은데 뭘부터 줄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리비를 지금 어느 정도 대폭 줄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있죠. 여러분들 다른 옆에 있는 상가라든지 오피스텔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항에 맞추어서 그냥 줄이면 되는데요. 그 줄이는 부분은 절반 이하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상가랑 어떻게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던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은 좀 드릴까 하거든요. 우선은 그것도 관리소장의 월급 있죠. 월급 기본금을 맥시멈 250 기본급을 220에서 250 사이만 주셔야 됩니다. 맥시멈으로. 이제 그거는 거기에 있는 관리위원들 있죠. 위촉 관리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고 그 상여금 이런 거는 빼야 된다고 했죠. 없애야 된다 했죠. 여기는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비용만 들어가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는 좀 너무 심했다 싶을 정도던데 그 관리업체가 매달 1,600만 원을 들고 간대요. 수수료. 이게 말이 안 되죠. 대단하죠. 인건비 빼고 말하는 겁니다. 수수료가 그 말이 안 되는 그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그 관리업체는 보면 제가 볼 때 A 상가란다면 그 A 상가의 관리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이사 월급부터 해가지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 또 수수료는 들고. 그러니까 그 관리법인의 운영 비용 있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관리업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그런 쪽에 1,600만 원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도 다 빼야 되죠. 빼고 관리업체 수수료가 30만 원. 최대 50만 원이죠. 이제 그 관리업체 수수료를 매달 그렇게 책정을 하라고 했었고요. 그 관리업체 선정은 그 주택관리사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공개 입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파트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면 충분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리고 위탁 관리 계약을 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1,600만 원 정도 확 줄어들죠. 일단 그것도. 그리고 소장 월급도 확 줄어들죠. 그 다음 시설팀도 월급을 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격리도 그렇고 월급을 다 줄이고 보안하고 미화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관리비가 엄청 대폭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인력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현재로는 그대로 인력을 유지하고 되도록이면 그러면서 인건비는 다시 앉아 줄이고 원래대로 기본금 줄이고 이렇게 다 줄이고 이렇게 지금 나가면서 차츰 앉아 처음에는 굉장히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하자 보수 진단부터 해서 실제 하자 발생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면 그리고 건물에 있던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잘 안 돼 있거든요. 보안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이신 그 젊은 친구도 잘 할 거라 보는데 이렇게 관리소장은 뭐라 할 때는 많이 뭐라 하셔야 됩니다.
업무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을 갑질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갑질을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파트든 우리 상가든 간에 이게 보면은 관리비를 본인이 안 내는데 안 내면서 있죠. 관리비를 내라고 이렇게 통지문이라 이러 오면 예. 왜 내가 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일을 뭐 한 게 뭐 있느냐부터 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엇박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공용 부분에 무단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 관리비를 네 월급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모욕을 하는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지. 그 건물 관리 보존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거기에 대해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그 관리소장 시설팀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미화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직원들 그렇게 해서 엄중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그 건물이 딱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아셨죠?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관리업체 직원 관리 업체에는 그 대표한테는 잘 말씀을 드리고 그 바꿔야 된다고. 그 대표는 우리한테는 그쪽이 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면 관리 업체를 바꿔 버리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에 있는 휴가비도 거기에 이제 인건비 넣지 말고 관리단에서 이제 주도록 하고 여름하고 겨울에만 따로 앉아 전 직원들에 대해서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봐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시고 관리비는 점점 줄여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있죠.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직원들을 인원 감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는 아마 젊은 친구는 잘 할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원을 나중에 한 6개월이나 이래 돼서 인원을 한 명씩 이렇게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작동되고 있으면 이제는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감축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관리비를 좀 더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른 곳에서 그거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인원이 다 줄어들고 이제 완전 적재적소까지 되었는데도 우리가 관리비를 줄일 수가 더 이상 없어서 관리비를 좀 더 높여가지고 뭘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지어야 될 어떤 뭔가 있는가 봐요. 공용 부분을 내는데 아니면 설비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비를 또다시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부분도 실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간판이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간판이 외벽 있죠. 외벽 같은 경우 1층부터 4층까지만 간판을 달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벽은 공용이기 때문에 외벽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간판 업체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잘 내어서 그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게끔 좀 최대한으로 많이 설치하게끔 해서 그 부분에 간판에 대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가 좀 최대한으로 작게 받아야 되겠죠. 물론 근데 여러분들 상가나 그런데 큰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호실 하나에 한 개씩 이렇게 설치되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은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1, 2, 3, 4층까지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큰 호실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간판대 실사용자에 대한 부담 원칙으로
그것도 들어가서 그것도 잡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 그렇게 또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주차 있죠. 주차 비도 여러분들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보면 호실 하나에 하나씩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호실 하나에 거기에 있는 주차 있죠. 주차 대수가 맞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래서 면적당으로 봤을 때가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어떤 호실들은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댈 수 있죠. 그쵸? 또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거기에 사업하시는 곳에 방문하시는 방문 차량들도 많을 거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떤 곳은 방문 차량이 굉장히 많고 어떤 곳은 방문 차량이 작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무료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주차비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낮춰서 받도록 하시고, 저희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추진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반발은 있었습니다. 몇 군데에서는 반발이 있었었고요.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권이 좀 안 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그것도 주차 부분도 제가 그랬듯이 일일이 다 저희는 찬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분은 무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랬다는 거면 30분 무료로 하고, 그리고 1시간에 30분 무료, 1시간에 저희가 100원을 받았습니다. 100원.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100원이고 5시간, 즉 뭐 500원이죠. 5시간 500원 주면 입점주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그 5시간 지나고 나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 방문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점주 분들이 사셔가지고 방문하는 티켓을 끊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도 이제 설문조사를 찬반을 다해서 과반을 통과돼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는 그 부분을 통과됐었고요. 물론 몇몇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나름대로는 뭐 그런 부분이죠.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지분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근데 공정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대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차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리단 조성도 이래 하면서 이제는 뭐 그 분야, 그 입점주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꽉 차가지고 전체 꽉 찼습니다. 입점주들 꽉 차버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기 위원들 보니까, 100원씩만 더 올린 것 같습니다. 100원씩. 그건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차가 너무 많이 하는데 들어올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최대한 금액을 낮춰야 되죠. 그것도 왜 금액을 낮춰야 되느냐 하면 입점주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차는 무인 주차로 들어갔었고, 거기 운영비가 한 70몇만 원 정도 저희는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뭐 인력이나 이런 거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그때 당시에 수익이 한 400 몇십만 원씩 들어왔는데, 70만 원 중에 나서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뭐 400 몇십만 원에서 500만 원 들어왔는데 70 몇만 원 주고 나면 에버리지로 한 4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잡수입으로 적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적립을 하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1년 뒤면 이제 정립 많이 되면 그것도 그 입점주 모두의 관리비를 한번 1년에 한 번씩은 탕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탕감을 해주는 걸 모두 다 그렇게 해주는 거 또는 각종 그 수선 유지비에 있는 부분을 따로 빼고 있죠. 여러분들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나 아니면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 주차 잡수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물론 우선은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 어디 부분 주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어떤 그 보완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설비 시설부터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그 남는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관리비는 더욱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미래에는 있죠. 제가 미래도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미래에 되면 여러분들 우리도 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그리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동 청소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있고 시설 같은 관리 이런 것도 센서로 달려가지고 시설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부분이죠. 앞으로 미래 사회가 그렇게 지금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를 그런 방향으로 미래에 있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관리비는 점점 줄어들 수가 있다는 그거요. 그렇게 해야 우리 상가는 재산권하고 미래가치, 특히 미래가치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미래가치가 아주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 건물 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 미래가치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입점을 사람들이 안 하게 되고 누가 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이 있죠. 관리비는 계속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그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꽤 봤는데요. 관리비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비를 줄였다는 거죠. 인력도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설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미리 그래도 관리비를 조금 높여가지고 충당을 좀 해놨는 게 안 좋겠나 해가 충당 금액으로 미리 받아놨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사용자가 실부담 원칙으로 해서 실사용자 위주의 주차비 같은 경우만 그거는 또 주차비를 또 안 받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실사용자가 실부담하는 그런 원칙으로 들어가도록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가도 훨씬 활성화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분께서는 잘 보고 제가 말을 한 거를 아마 잘 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이곳저곳 다른 곳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합 건물에 있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왜 관리비는 계속 줄어들면서 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일 수도 있죠.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작은 정부로 나아가야지 정부가 비대해져 버리면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뽑고 필요 없는 공사를 너무 많은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해보죠. 그런 공사를 하고 그런 인력을 너무 많이 뽑고 하는 거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세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세금을 과하게 앉아 매기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쵸?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실제 자기는 혜택 받는 건 없는데 굉장히 세금은 내고 이런 강제적인 세금을 내고 하면 짜증나죠. 그쵸?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세금까지 더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더 여러분들 그 정부를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폭등이 일어나고, 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집합 건물도 이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가 일종의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세금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 있는 세금하고 좀 다른 점은 있죠, 물론. 너무 모자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 혜택을 위해서 오히려 보조를 해주는 형태고, 너무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금을 많이 걷는 이런 형태인데, 집합금은 그거는 아니죠. 그거만 아니죠. 그럼 호실별로 면적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외에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비가 계속 줄이도록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잘 보시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요, 관리비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있는 건물의 지금 현재의 재산권과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미래 가치가 분명히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집합 건물이 효율성이 있으면서 투명하게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합 건물만은 지금 90% 이상이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좀 합심을 하셔서 그런 것부터 없애시면 가뜩이나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리비까지 많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관리비나 이런 거는 그나마 줄어들 수 있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 우리 지금 집합 건물에 불투명한 이런 부분을 뿌리 뽑도록 국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악덕 관리인과 관리업체 또는 관리위원들께서는 사죄를 하시고 나가주시고 공정하게 하시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도 불구하고 못 나갈 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반드시 해서 뿌리 뽑도록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거라도 제대로 하시다 보면 다른 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셨죠?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늘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딴 거는 없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과 저 사이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인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든 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든 시간적으로 여유가 다른 곳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봉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꼭 여러분들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입점주분들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본인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러는 사람은 그쪽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죠. 또 명심해야 되죠. 그렇죠?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사실도 여러분들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